자, 이번 시간 윤성민 코치님께서 하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프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또 따끈따끈하게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커리어 코칭의 핵심. 커리어 코칭, 진로, 네. 자기 직업 갖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역량이 세 개의 그 핵심 역량 중에 한 개만 있어도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네요, 이번 시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커리어 코칭의 핵심하고 여러분들 빨리 끝내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늦었어. 많이 삐져 있을 수 있어. 뒷부분에는 이제 한 번씩 중요한 거 딱 다시 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조금 빨리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보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커뮤니티에 가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연습하고 그러는 것보다 오늘 이 수업을 잠깐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제가 모의 면접관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 취업 캠프에 대학교에 취업 캠프를 이제 총괄해서 한번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독특한 이력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ROTC로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살에 제가 이제 중견기업의 좀 대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채용하는 거하고 그것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채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좀 20대하고 30대 요때는 제 몸값이 얼마인지 지금도 막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제가 또 사람을 뽑게 된다면 질문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될지 이 핵심에 대한 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오늘 아까 했던 그 강의 스킬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켓을 벗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커리어 코칭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만약에 뽑을 때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교수님이 제가 상대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교수님이 채용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다. 제가 지금 지원자인 거죠? 네, 지원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습니다. 커리어 코칭은 정답도 있고 조금 빨라요. 속도가 코칭 중에서 좀 빠른 코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라이프 코칭,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코칭은 길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탐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답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이제 뭔가 시도하는 거고 커리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리어 코칭은 목표가 명확해요. 그렇죠. 취업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자소서에 대한 것도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명확하거든요. 면접이 면접 뭐 이런 거 정확하기 때문에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답에 대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면접을 보면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원자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최종 목표요? 네.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에는 괜찮고요. 네, 지금에는 저는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은 게 최종 목표고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가족들이 좀 여기저기 아까 말한 신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더 넓은 뭔가를 보면서 가족에도 다지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좀 더 큰 시각도 가져다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땡!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연 뭐 때문에 저럴까?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족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만큼 중요한 건 저한테는 일인 것 같아요.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가족과 일 이것도 땡. 애매하지만 땡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어떤 거를 답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의 정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종 목표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냐면 베스트냐면 CEO라고 해주셔야 돼요. CEO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이 나타난 대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최종 목표 회사에 왔지만 당신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코칭에서 처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꿈에 대해서 세팅하듯이 내 최종 목표가 저는 작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입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CE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CEO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인이냐 아니냐. 주인공이냐 아니냐예요. 대표가 되고 CEO라는 건 내 거고 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뭐 힘든 걸 다 감내하면서 그 어려운 걸 헤쳐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CEO라는 거죠. 저랑 1대1로 코칭한 우리 학생들도 많고 이 커리어 코칭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이메일을 다 바꿔드렸어요.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좀 다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메일 노하우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메일이에요. 주고받으니까 상대방과 네. 그러면 이메일의 아이디가 있죠. 이메일의 아이디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CEO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이메일은 CEO가 항상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지메일을 쓰셔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점을 찍고 wcc@gmail.com이 제 주메일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코치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당시 공부만 하더라도 가장 되고 싶어 하던 것이 뭐였냐면 월드 클래스 코치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코치가 되는 게 모든 코치가 다 선망하고 그걸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게 WCC예요. 저희가 공부할 때. 근데 제가 최초로 그 앞에다 점을 딱 찍고 CEO를 붙였어요. 그러면 월드 클래스 코치가 되고 싶어하는 월드 클래스 코치의 CEO는 누구죠? 윤성민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신의 코칭의 역량의 그릇, 내가 하고 싶은 삶의 최종적인 거의 그릇, 목표에 대한 모든 거의 그릇은 최종 목표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최종 목표로 어떤 CEO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렵다. 그럼 저는 CEO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왜 CEO가 돼야 되는지, 난 작가입니다. 그럼 왜 작가가 돼야 되는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가 있으면 그건 CEO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잘 살고 싶습니다.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으면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꿈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라.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죠.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되고 싶은 나의 꿈의 최종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저한테 만약에 꿈에 대해서 딱 물어본다 그러면 딱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미래를 여는 창의학교를 세우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가서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고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도 전해졌던 거는 뭐냐면 저런 학교를 내가 만든다면 내 평생에, 그리고 제가 지금 박사학위 지금 받기 전이지만 그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는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최종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에 대해서부터 먼저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그래서 그걸 찾으시는 게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중간중간 목표를 계속 달성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라.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하나 쓰면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무역을 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메일을 쓰거나 여러분 또 이메일 아이디에다가 자기 생일을 쓰거나 뭐 숫자를 쓰거나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내 거라는 거는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알긴 되게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실제로 그 코칭 받아서 여대생이 그 취업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항공사 쪽에 그 지상직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아이디는 CEO.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스카이 뭐뭐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자기 항공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늘에 뭐가 되고 싶다. 공항에 어떤 게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메일을 만들어서
인사 담당자한테 보낸 거랑 나는 뭐 뚱뚱 땡짱 뭐 예를 들면 무슨 숫자 7 뭐 이런 걸 넣거나 이래 버리면 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제가 딱 서류를 검토할 때 딱 이메일 아이디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일단 최종 목표부터 물어봐도 명확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하나를 번째 보면 열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딱 서류를 보면 실제로 뭐 몇 초 0.1초도 안 보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일 때도 이메일 보내는 제목을 붙일 때도 이것도 노하우인데 앞에 네 글자를 썼을 때 클릭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글자, 네 단어, 네 글자? 네, 네 글자. 글자, 단어 말고? 네, 요거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교수님을 통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높일 수 있는 네 글자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별의별 단어를 가지고 다 실험해봤는데 클릭률을 한번 이렇게 제가 봤어요. 수신되는 걸 다 봤는데 이 단어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그분, 1대1 코칭했던 분한테는 다 알려줘서 취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수업을 잘 듣는 스타일에서 이메일 보낼 때 제목의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목에 어떤 글자를 네 개를 쓰면, 네 단어를 쓰면, 아니 네 글자를 글자를 쓰면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클릭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 안바 임마? 뭐 안바 임마?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클릭이 돼야죠. 여러분이 그렇죠. 아무리 잘 써도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제가 그 단어를 교수를 통해서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체적인 거에 CEO가 정답이라면 두 번째는 뭘 써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을 할 때나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 당연히 중요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하나? 일. 가족 일 하잖아요. 그럼 일이랑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는 뭘 써야 되냐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리더들은 EQ라고 해갖고 감성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나타내줄 수 있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족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화합이죠. 뭐 이런 거 단어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게 가치관이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잘 살겠다 이런 거 행복하게 이런 게 아니라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거. 여러분의 콜버그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발달한 단계의 최종 단계의 그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랑도 같이 연결이 되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럼 가치관에서의 가지고 있는 거랑 면접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신뢰라고 했어요. 그냥 신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이 그만두지 않게 하려면 최종 목표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신뢰를 지켜주면 회사 그만두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를 뽑아서 경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만 지켜주면 그 사람 회사를 그만둘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R을 하더라도 면접에서나 뭔가 하더라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신, 가치관. 뽑는 거는 다 거기서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써줘야 된다. 그렇죠.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 이거를 자소서에도 써야 되고요. 면접에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룹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5명이 재미난 겁니다. 5명이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그룹으로 면접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1, 2, 3, 4, 5 중에 몇 번째로 얘기를 해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 네, 정답이에요. 첫 번째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선수 필승의 법칙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면접에서.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하면은 거의 가산점이 붙는다고 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1번이 얘기하고 나서 2번, 3번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합격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전에서 이제 방법이에요. 실전에서 마지막 5번째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해서 내가 못 쳤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답하는 게 좋은데 못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 2, 3, 4를 뒤집을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힘들거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면 질문이 그룹으로 똑같이 얘기해줬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일어나세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액션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도 일어나서 그냥 그럼요. 그럼이라도 하는 게 낫나요? 그럼요. 그랬을 때 이거를 뭐냐면 잘 준비가 당연히 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러 어렵게 그 압박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이제 취업 이게 키워드랑 연결되는데 이 세 개 단어에 취업된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해 두라. 면접 보러 가면 선수 필승의 법칙이 있었어요. 5명이 하면 무조건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수님한테 학점 잘 받으려면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가산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걸 했었어요. 한번. 일단 자발적으로 자기 소개서나 자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을 갖다 제 거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제가 가산점을 주고 분명히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되게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자발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무조건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 3가지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라는 거를 대기업들을 인재상이라든가 전체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뭐 때문에 싸울까요? 삼성하고 애플은 특허 때문에 싸운 적 있죠. 지금도 아직 싸우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창의적인 인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성에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이걸 지금 집중했다. 그럼 이쪽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법의 또 첫 번째는 빠른 시도입니다. 내가 뭔가 하잖아요. 그럼 빠른 시도를 해가지고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만들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데 저는 크리프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만들어내겠다. 남들이 못한다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크리에이티브랑 프론티어를 합친 건데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 보다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도 내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고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게 된 거는 처음에는 되게 낙서갖고 되게 창피해요. 제 글이.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2,000개가 넘어가고 책이 5권이 출판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야지 창의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되면 혼자서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의견을 구해서 그 사람이 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되면 유연성을 가져가야 돼요. 요걸 유연하게 해줘가지고 내 걸 만들어 가면서 자꾸 이론으로 정립해 나갔을 때 내 창의성이 된다는 거죠.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좀 오래된 것일 텐데 예전에 보면은 쇼루라라 쇼가 있어요. 그리고 올레 있죠. 올레. 광고에. 네. 광고에 올레 이런 거는 이분이 원래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회사의 팀장이 됐습니다. 헬로우를 뒤집으면은 올레가 되거든요. 이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니까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난 창의적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만약에 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대기업의 H그룹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회사 다니면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IT가 되게 익숙치 않을 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셀리 포럼이라든가 지식인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보다 조금 더 그 지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준비되어 있는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흔히 아는 뭐 ERP라든가 SCM이라든가 KMS라는 거 이런 거 잘 아직 모르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막 면접 보러 가갖고 얘기를 했더니 임원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들어보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쪽이 잘 모르니까 이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준비한 걸 딱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취업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학생이 취업이 됐는데 그 학생이 썼던 자소서를 제가 도와줬는데 그 자소서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당시만 해도 코칭이 생소했는데 코칭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썼더니 인사 담당자가 새롭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 그걸 되게 높게 봤어요. 이유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파세요.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면 창의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다 보니 도대체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학에서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사고다라는 거는 없는 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영역이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창의적이다라는 걸 또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하고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ICT에서의 그 첫 번째 나오는 것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하나를 더 해보는 거,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의 사례를 하나를 보면 우리 티백 있죠, 티백. 차 마시는 그 티백에다가 뭘 했냐면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옷걸이. 옷을 거는 거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백이 그냥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걸이를 걸어놓은 듯한 그 디자인이 추가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플러스. 옷걸이가 사이즈가 똑같은 티백 사이즈인데 네. 옷걸이가 네, 사진으로 이따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이렇게 티백으로 딱 보면 옷걸이가 걸린 것 같아요. 컵에 옷걸이가 걸린 것처럼 걸려있지만 컵에 네, 컵에 딱 걸어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티백은 밑으로 가 있지만 이 옷걸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걸로 그냥 식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옷걸이라는 디자인 때문에 되게 그걸 끌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마우스가 유선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어폰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무선으로 많이 하죠. 줄을 없앤 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어렵게 보지 말고 그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찾고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발명이고 또 창의적인 생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난 창의성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실무 능력입니다. 실무 능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폴리텍 대학 같은 데를 간다. 아니면 그런 데에 나오는 특별한 전공 과목이 있다. 그러면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취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술 쪽이라든가 실무 능력이 탁월하면 취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그냥 예를 들면 요즘에 대학들도 대기업하고 연계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대학하고 산학하고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도 치열하고 하잖아요. 그게 실무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취업난이 오냐면 애매모호한 학과의 전공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선별을 하기 위해서. 그 적성검사라든가 인성검사,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필기시험 이런 거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무 능력이에요. 근데 인원이 모자른 데는 실무 능력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모자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다시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실무 능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오피스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경쟁력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거를 하자고 학생들이 보통은 인턴십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인턴십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냥 정부에서 실적만 그냥 쌓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해봐라. 실무 능력이라는 건 대신에 자기가 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아까 창의력이라든가 직무 능력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직무 능력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업력이에요. 회사나 나라나 공통적으로 영업을 빼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도 세일즈를 하고요.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CEO가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실무 능력, 그 역량, 내가 나중에 뭔가 내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영업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역량, 어떻게 돈을 벌어내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계속 집중을 했을 때 그 역량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결국은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능력을 쌓을 것이냐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바닥부터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뭐 인턴십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따지면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라도 하면서 내 실무 능력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거를 꾀해야 된다. 영업이 바닥은 아니지만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 능력은 필요하다. 반드시 경험을 해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은 물불 가리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일단 도전을 해봐라. 다양한 시도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인턴십을 하건 뭘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턴십을 안 하더라도 사회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뭐든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탁월한 리더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의 첫 번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꿈하고 연결돼요. 내가 하고 싶은 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실행을 거쳐서 결국은 원하는 게 리더가 됩니다. 리더십은 5개예요. 내가 원하는 꿈에 대해서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꿈에 대해서 찾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서 찾아야 돼요. 좋아하고 관심 있고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에서 찾으면 거기에 대한 꿈을 위한 목표가 생겨요. 작은 목표. 근데 목표는 처음부터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최종 목표는 클 필요가 있지만 처음에 갖는 작은 목표가 쌓여서 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약속을 정한 게 있거든요. 하루에 1개 이상의 크리에이티브를 한다. 지금 별의별 걸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1개 이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세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어떤 게 잘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러면서 리드가 되는 거예요. 리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 목표, 믿음, 실행,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방향에 맞게 실무 능력을 갖추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다양한 경험이 좋고 나쁘고 구분하기보다는 그 목표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경중을 가리지 말고 시도해보라. 이게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마지막입니다. 난 실무 능력도 없어. 나는 이공계도 아니고 내가 무슨 취업이 잘 되는 학과도 아니고 전 창의력도 없어요. 라고 하면 마지막에 승부를 걸 거는 마지막 리더십과 마인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제 면접에서의 또 실제 사례입니다. 면접관이 쫙 있는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면접관들 앞에 가서 명함을 12장을 깝니다. 근데 그 회사는 증권회사였어요. 12장을 깔면서 본인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저는 이 증권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사의 지점장 12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회사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학생이 갖고 있었던 무슨 성적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근데 명함을 12개를 놓고 본인 소개한 순간 합격이에요. 뭐냐? 취업이라는 건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안 한다는 거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내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면 저라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건이 어렵거나 이런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적절하게 그 셋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걸 하되 이 세 개를 다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카우트 모집 받고 원하는 데를 마음껏 고르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창의력의 승부를 걸거나 아니면 실무 능력에 걸거나 아니면 리더십과 마인드에 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역량의 포인트를 두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있어요. 그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그래서 준비한다 그러면 취업은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실제로 취업 현장에서 보면 학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점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뭐 그런 거보다 학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하고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기가 이렇게 또 말로 하는 거랑 내가 직접 뭔가를 갖다 하고 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또 있기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도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시도하는 거랑 일단 그냥 해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가닥을 먼저 잡고 코치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많은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더들의 리더십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꿈을 여러분이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는 실행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목표는 작은 목표를 하루에 한 개씩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표가 조금씩 그 자기가 목표를 지킨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하고 저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네요. 자, 저는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코치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모든 걸 걸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많은 거를 나눌 수 있는 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대표이기도 하고 NLP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뭐 국제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매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많이 나왔고 주로 이제 보면은 뭐 서울대, 연대 뭐 대학생들하고 많이 만나고 뭐 강의 같은 거를 강의나 코칭 같은 걸 많이 나누는데 저는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법인 이름도 글로벌 창의원 코칭 센터 그리고 창의적 코칭과 실전적인 걸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럼 인생을 바꾸려면 단어 딱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선물이 걸려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맛과 멋입니다. 여러분이 맛집에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그 맛집에서 줄을 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이 주는 가치가 있죠. 그걸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얻고 싶기 때문에 맛집에서 있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걸만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실행력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이제 사례했던 거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ICT의 C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산업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요거 뭐 노란톡하고 직접 연결되면서 카카오톡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방송 아니니까. 네, 드라이버 뭐 이렇게 샵 같은 거랑 다 연결돼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이제 ICT랑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버 택시 있죠. 이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한 창의력하고 직접 연결되잖아요.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택시가 하나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택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과 직접 연결되는 건 또 플랫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정류장에 우리가 들르듯이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똑같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똑같은 거죠.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큰 호텔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되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여행이 좀 어려워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내가 만약에 나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걸 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콜버스를 해서 이제 쭉 타고 다니면서 그 버스 지나가 다니는데 늦은 시간에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택시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이런 거 가사 도우미, 1인 가구한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가사 도우미, 그다음에 세탁 특공대, 세탁물을 이제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딱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셰프 요리도 집에서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은행원이죠, 변호사입니다, 경찰이고 의사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직업군. 네, 그래서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직업으로 이제 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직업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이제 새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잘 집중을 해두면 이런 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99%라는 건가요 지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없어질 가능성이. 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AI가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이제 그 스마트 그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거를 다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없어져요. 0.0043.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이쪽 사람들은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치료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AI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은 그 정서라든가 뭐 그 심리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거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쪽 부분은 좀 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뭐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뭐 그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직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저쪽으로 또 바꾸는 것도 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앱으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은행을 안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은행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하니까. 은행은 전부 다 노인들이 주로 가는, 그쵸? 통장 만들러도 안 가잖아요, 요새는. 그쵸? 네. 송금하는 것도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디바이스도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디바이스로 바뀌면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 집단 지성이라는 거를 활용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 뭐 하나만 쳐봐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 뭐 무슨 페이 있죠? 뭐 삼성페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3D 프린팅, 버추얼 리얼리티 해갖고 요거는 이제 VR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출시된다고 하던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출시가 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걸로.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하기로 바꿨나 보죠? 네, 바꿔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처음에는 너무 이게 앞서가지고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뭐 이거는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있고 아까 했던 부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1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장씩 넘어가는 거니까 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걸이처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꺼내서 티에 넣기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센트가 많이 쓰고 싶을 때는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플러스를 방향 때문에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좋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도 괜찮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서 이제 나눌 때 싸우잖아요. 뭐 너가 막 큰 거 먹네, 작은 거 먹네 할 필요가 없이 딱 이렇게 놓으면은 밑에 것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먹으면 손에 묻지도 않고, 묻을 일이 좀 없겠죠. 근데 저런 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저 도미노 뭐 이런 데서 저 괜찮네요 지들이 만들어 버리면 특허를 먼저 걸어놔야 되나요, 저런 건? 그렇죠. 특허도 걸고. 근데 요즘에는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유니콘 기업도 만들어진 게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생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창업에 진짜 꿈을 꿔고 있는 그 학생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거 보면은 피자 자르는 가위죠. 그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하나 가위를 하나 해갖고 가위를 있어서 잘라서 그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요 크기대로 딱 잘라. 피자집에만 있어야겠죠. 집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먹을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부침개 같은 거, 부침개 같은 것도 그쵸.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명절을 위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작을 때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식물들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거. 베란다에 걸칠 수 있게. 그리고 우산에다가 이 밑에를 넣어가지고 이런 거 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밑에다가 딱 놔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그리고 하루마다 아침마다 체중을 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리를 저희가 좀 좋아하는데 요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량이 바로 달아요. 작은 중량. 중량들 다르다 보면은 몇 그램씩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하나를 더해가지고 두 잔을 한 번에 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65%, 디자인이 이제 35%. 결국은 디자인이다. 네, 디자인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이 플러스 된 거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저거 좀 더럽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신발 같잖아요. 신발 이제 쇼핑백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이제 제세동기 있죠. 심장 하는 것처럼 토스트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토스트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은. 그림 단순히 그림 가지고 이거. 디자인만 그냥 컵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맥주 막을 때 좀 느낌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좀 느낌이 상 그럴 수 있는데. 엣지는 있어 보이는데 더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쇼핑백입니다. 맥주병을 들고 가는 것처럼 좀 힘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틀이지만 이제 쇼핑백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감성내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뚜껑이 없는 차. 여기 더 비싸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문도. 뭐 이것도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능을 필름이 없는 거 안에 넣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리고 그다음에 무선 마우스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태양광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뭐요? 닭발이에요? 뼈 없는 뼈를 뺐다. 그러니까 뼈를 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다 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지금 40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화 모델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이성에게 네네네네.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단어가 뭘까 그거는 예고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ICT에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PT라는 거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강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마지막에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대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코칭을 내가 혼자 해볼 때도 이 단어가 중요하고 누군가 둘이서 짝지어서 얘기하더라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S-GROW입니다. GROW. S-GROW. 네, S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S 코칭을 하니까 S라는 것도 있지만 S는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에 잠재적인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S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스탠바인가요? 네. 그러니까 S는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비언어적이라는 뜻입니다. 비언어적인 언어를 좀 읽고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대화할 수 있는 그 준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해요. 별로예요? 그러면 얘기하기 끝났죠. 근데 별로예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별론지 얘기할 수 있는 별론지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니 별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던졌는데도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럼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러면 진짜 별로인 거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별로인데 기분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냥 좀 그러네요. 근데 두 번째 질문 했는데 사실은요 나오면 여러분 대화를 시도해도 된다. 이건 이제 왜냐면 뭔가의 주제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고민 있는 친구들하고 나눠봐도 괜찮은 겁니다. 대화 모델의 그로우의 영어 알파벳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GROW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대화가 시도 자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느 때 쓰면 좋냐면 그냥 평상시 때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배운 걸 쓰시면 좋아요. 대화가 되게 지금 재밌다라는 평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해보면 코치를 만나도 이런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만나고 나면 집에서 잘 생각이 안 나죠. 이유는 G가 없기 때문에 G가 뭐냐면 goal입니다. goal. 목표. 대화에 목표가 없어. 주제도 없어. 뭐 연예인 얘기했다가 화장품 얘기했다가 쇼핑 얘기했다가 잡담이 되는 친구들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게 없어요. 근데 코칭 대화는 어떻게 하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눌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의 목표가 뭐야? 우리 어디 놀러 갈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코치가 그걸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자꾸 이렇게 잡아줘서 같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코칭인데 그렇게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로 나눌까요? 뭐 요즘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하고 내가 이제 보여준다.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A, B 요거 이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항상 어렵죠. 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목표 하나가 있다면 네. 어떤 것입니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된 거예요, 1단계. 하나 끝난 거예요. 목표가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네요. 레포를 먼저 했다고 치고 두 번째 이제 이거 목표로 들어간 겁니다. GRO의 첫 번째는 목표. 주제나 목표를 선정을 해서 첫 번째 단계를 잡아준다. 우리의 대화를 되게 질적으로 상승시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G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알 이런 말도 하죠. 레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얼리티를 가지고 그러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힘든 현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걸 하면서 경청을 합니다. 자기 힘든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 얘기를 정성껏 들어주면 되게 같이 있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3개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냥 어려운 얘기만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자꾸 그 부정적으로 쌓여서. 흘러서 넋두리처럼 되기 때문에 대화가 또 그냥 자기 힘든 얘기만 하다가 아 그래 힘들죠 힘든 걸로 끝나버려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한 개에서 2개 정도까지만 딱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목표했죠. 리얼리티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들어주는 거. 근데 여기서의 이제 그 기술이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상대 중심적 경청이라고 해가지고 딱 앉는 포지션을 맞추는 거 이거를 매칭이라고 합니다. 매칭. 래퍼 기술이에요. 매칭. 그 다음에 말하는 거를 따라서 들어주는 거를 백트래킹. 그 다음에 눈을 보는 거 아이 컨택. 그 다음에 호흡을 읽는 거. 아까 그레슈 저도 그레슈 이게 뭐냐면 그 페이스 따라가는 페이스를 읽어주는 거. 이게 이제 페이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라하면서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끄덕끄덕 해주고 경청 기술을 써서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목표 현실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화가 전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우리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거 하나만 좀 집중해 보자. 그럼 뭐 우리 과제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에 어려운 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는 GRO는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거나 집에 이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구해줘움즈나 이런 거 보면 옵션이 많으면 뭐가 사람들 좋죠. 다 주는 거야. 네. 똑같은 거예요. 코칭 대화에서도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계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매출을 늘리고 싶어하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네. 시도해보고 싶은 거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 어차피 내부 시스템을 좀 고도화를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이후 준비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사기를 또 복돋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기를 복돋을 수 있는 방법. 그럼 3가지를 찾았죠. 그럼 이 3가지를 찾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찾는 순간에 나름대로의 희열감을 느껴요. 나는 하기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8글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링킹어라고 부릅니다. 링킹어.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의식과 이걸 빙산일각으로 봤을 때 빙산의 밑에 있는 거를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잠재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단어를 링킹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순간 해결책을 찾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힘든 일이 생겨요. 오늘 더워서 공부하지 말까? 근데 여러분이 8글자 써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내가 취업을 해서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창업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멋진 걸 하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계속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뇌이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옵션을 만들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꼭 쓰고 내가 실행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코칭의 꽃입니다. 샤방샤방하게 나오는 꽃이 있는데 이거는 네, W입니다. W는 영어로는 will이에요. will.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 후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후원 시스템은 뭐냐면 대화를 끝나고 나면 우리 일반 대화 끝나고 나면 아, 잘 가.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까지 했어. 나 다음에 뭐 해볼게. 라고 옵션까지 나올 수 있지만 잘 가. 그러고 끝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세 가지 중에 다음 주 중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다음 주 중에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직원들 사기를 좀 먼저 복돋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교육에서 뭘 직원들하고 회식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 회식을 다음 주에 그러면 어느 요일쯤 뭐 금요일 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 같고 네. 보통 한 목요일 정도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몇 시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목요일 하게 되면 근무를 딱 끝나고 가자 그러면 역시 안 좋아하니까 한 5시쯤 나가서 5시쯤? 네. 그러면 목요일 5시 다음 주 목요일 날 5시에 그럼 메뉴 같은 건 아직 생각해보고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네. 만약에 그거를 회식을 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식했다 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셨지만 제가 저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실행을 하겠죠. 이게 코칭의 꽃입니다. 하게끔 만드는 거. 그렇죠. 누군가한테 알리기 때문에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저의 노하우를 또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직원들 사기복도 매출을 위해서도 사기복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잘 지킨 우리 교수님한테 보상을 하나 해준다면 내가 그걸 잘 지켰어. 야, 직원들한테 회식도 시켜주고 잘했어. 그럼 어떤 보상을 해주고 아, 돈을 제일 받고 싶은데 내가 내 돈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네. 어디 가서 주말에 좀 휴식을 한번 좀 취할 수 있는 뭐 가까운 여행거리를 찾아봐야 할까요? 뭐 네, 그런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매출 기여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회식도 하고 뭔가 사기를 붙어줬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난 좀 휴식도 갖는다. 여행도 한번 간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거 좋고 그걸 말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지켰을 때 네. 못 지켜갖고 내가 회식을 못했다. 5시에 회식을 하고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해놓고 못 지켰다. 그래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걸어둔다면 뭐를 하나 걸어둘 거예요? 알람을 걸어놓을까요? 이거를? 걸어두는 것도 있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벌칙을? 네, 어떤 거를 이제 약속을 하거나 벌칙은 제가 그럼 즉석 떡볶이를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즉석 떡볶이를 쏘는 거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두 가지를 했죠. 후원 환경을 만들 때의 포인트는 보상입니다. 보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겠다면 그 힘들었던 거에서 다이어트에도 치팅데이라고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듯이 그렇게 똑같이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매출 기여를 위한 여러 가지 말했던 것 중에 회식을 하고 나면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다. 근데 누군가한테 알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행복한다. 이 보상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안 되면 이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을 강력하게 걸면 걸수록 실행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즉석 떡볶이를 먹게 된다면 안 지키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가셔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이제 만약에 SNS에 올라오거나 그러면 정말 하신 거고 저한테 문자만 오더라도 되겠죠. 그래서 코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게끔 만들고 그렇죠. 의지한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코칭 대화를 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런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했을 때 대화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 보상과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짰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를 해두셔야 대화가 좀 생산적이고 좀 더 코칭 대화답게 그리고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만약 이성 간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좀 부드럽게 하시면 대화가 되게 길어집니다. 자연스럽게. SGROW를 바탕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S 그로우 모델을 평상시 때 잘 활용하시면 대화가 되게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1강과 2강을 통해서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하면 학생들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건 많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만 해도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3분 만에 날리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또
멋진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윤성민 코치님께서는 국제 코치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유명한 셀럽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아까 말한 축구 선수, 골프 선수부터 해서 그다음에 국내 기업가들까지 두루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 굉장히 바쁘시고 그다음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함께 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은 한 4시 반, 5시쯤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저녁 11시,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큼 모시기 어려운 시간을 함께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데, 취업하는데,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하고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돌려보시고 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질문 주시고 아까 코치님께서 내주신 퀴즈 만약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선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주신 윤성미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혹시 인사 필요하시면 정말 저는 우리 학생분들과 가족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희대 학생들은 제가 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꿈을 언제든지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젊음입니다. 이 젊음은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의 통장에 200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200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하루에 1억씩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힘 닿는 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